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5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부안 지역에서는 같은 배에서 생활했던 베트남 출신 선원 4명이 모두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동물원들이 입장객이 줄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동물원의 경우 생태동물원 전환 작업이 진행되면서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정부의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노을대교 등 전북 지역에서 16개 사업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핵심 사업인 노을대교 건설도 1차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7일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5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2명, 남원 11명, 부안 6명, 김제 3명, 정읍 2명 등입니다. 익산에서는 고교생 1명이 코인 노래방과 관련해 N차 감염됐습니다. 이 고교생은 지난 20일 처음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나 이후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안 4명은 베트남 출신 선원으로 같은 배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6월 17일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이달 말까지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3일 기준 도민의 재난지원금 사용 비율은 97%로 53억여 원이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바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동물원들이 입장객이 줄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동물원의 경우 생태동물원 전환 작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임시 휴장한 후 지난 2월부터 운영을 재개한 전주동물원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들의 복지를 고려한 생태동물원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동물원은 이 같은 작은 우리들을 생태동물원으로 전환시켜 동물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생태동물원은 사육시설을 친자연적으로 넓혀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활동 범위가 넓은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맹수우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이 우리 안에 갇혔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동물을 공간을 많이 확보해주고 자연 조건에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갖고 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식 공간 확장 작업으로 동물과 관람객 간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냥 한번 동물원에 가서 동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다른 데와 다르게 동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큰 장점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동물원들이 입장객 감소로 인한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주동물원은 올해 8월까지 입장객만 46만 명을 넘어서는 등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태동물원 전환을 통해 동물 복지와 관람객 만족도를 함께 높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부의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노을대교 등 전북 지역 16개 사업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가운데 전북 사업은 모두 16건, 1조 3,60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사업인 노을대교 건설은 민선 6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지역 공약 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1차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기본 설계 등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재해 예방 시설 설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산림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은 1,870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1,440곳에 불과했으나 산림개발 등으로 몇 년 새 위험구역이 크게 늘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위험에도 지자체 방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지자체는 30곳에 사방댐 공사를 했지만 이 가운데 취약 지역의 한 공사는 13곳에 그쳤습니다. 대낮에 놀이터에서 8살 배기 목에 흉기를 들이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9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26일 정오쯤 전주시 완산구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8살 B군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증의 정신병력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원 어현 농공단지의 목재 펠릿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남원시는 에코에너지원이 750억 원을 투입해 어현 농공단지 3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생산동과 함께 연구소, 보관 창고 등을 건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목재 펠릿을 생산하게 됩니다. 산에 방치되는 그 원목 기준에 미달되는 나무들을 활용해서 목재 펠렛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전북 지역 출생아 수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호남과 제주 지역 가운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과 제주 지역 출생아 수가 전남이 9,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 8,200명으로 전년 대비 800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집계한 조출생률은 전북이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줄었는데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가장 낮았고 한 여자가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전남이 가장 높았고 전북은 0.91명, 광주가 0.81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전남이 1,300명으로 비중도 12.9%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 12.4%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시군구는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무주군 순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이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총 20곳의 830여 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수검사는 지난 24일에서 25일 진행했으며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진행됐습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가동 이후 반년 사이 4천여 톤의 폐기물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는 지난 3월 가동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9월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약 4,600여 톤을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생된 소각재 1,060여 톤은 매립하고 비산재 170여 톤은 지정 폐기물로 위탁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서원문을 5만 가구에 발송했습니다. 유 시장은 서원문에서 추석 연휴 기간 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읍시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6.9%, 2차 접종률도 53.1%로 높은 편이라며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 산해면 지금마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지정돼 운영됩니다. 정읍시는 지금마을 마을주민 보호구간 1km에 무인 단속 카메라 2대와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석산 개발에 따른 중장비 차량 통행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정읍시는 정읍경찰서 등과 협의해 옹동면, 용호리 구간 등을 올해 안에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의 순창발효 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단 로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춘창 발효 테마파크 재단은 지난 6월 출범한 재단의 비전과 가치를 상징하는 창의적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위해 오는 10월 6일까지 로고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부문은 심볼 마크와 워드 마크, 시그니처 등 3가지며 각 부문마다 최우수상 300만 원과 우수상 50만 원씩 선정해 시상하게 됩니다. 제13회 코리아컵 국제 요트 대회에 출전한 부안군청 요트 실업팀이 제24 요트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부안군청 요트 실업팀은 울진군 후포 마리나항에서 출발해 독도로 돌아오는 448km 코스에 참가해 제24 단체전 부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2년 창단한 부안군청 요트 실업팀은 감독 1명과 선수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2기 부안 세계 잼버리 팬클럽 위촉식이 부안군청에서 열렸습니다. 2기 팬클럽으로 위촉된 19명은 현재 활동 중인 1기 팬클럽 32명과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2023년까지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잼버리 대회 홍보뿐만 아니라 특히 개최지 부안을 알리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중고 김치 냉장고를 샀는데 그 바닥에 1억 1천만 원의 돈다발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억 1천만 원이요? 네.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이 제주도에 배달된 그 김치 냉장고를 추적했더니 지난해 9월 사망한 서울의 60대 여성이 그 주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돈은 유족에게 전해지는데요. 유실물법에 따라서 습득자인 신고자에게 5에서 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양심의 주인공이네요. 결국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중고품 살 때 바닥까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